이어서 레이저와 광증폭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와 레이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Stimulated Emission Device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여기 Stimulated는 유도된 유도, 에미션 방출.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도된 방출, 유도 방출 소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LED 같은 경우는 spontaneous emission. 이것은 이제 뭐 자유 방출, 자연 방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에너지 밖에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은 소자가 그 에너지 높은 에너지 상태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짧은 순간을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다시 방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아무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각각 다른 시간대에 전자들이 그 에너지 낮은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런 상태를 spontaneous emission, 자연 방출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에너지가 상태가 떨어지면서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온 빛을 이제 자연 방출된 빛, spontaneous emission 이렇게 부르고, stimulated emission 같은 경우는 위에 에너지 상태에 올라가 있던 전자들이 외부에서 특정한 이 전자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특정한 빛이 도달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방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빛의 자극에 의해서 동시에 일으킨다. 유도된 자극이다. 그래서 stimulated emission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소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optical amplifier, 광증폭기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두 분은 이제 반도체 레이저, 세미컨덕터 레이저를 이제 처음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개발 공로로 200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제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이런 그 반도체 레이저가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광통신과 또 뭐 여러 그 광학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획기적인 그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다뤄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ED와 동일하게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 또 수식적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개념적이고 또 구조적인 것 또 핵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만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저의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레이저의 원리. 그래서 이게 지금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자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는 원자가 전자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속박된 전자라고 그러는데, 전자들을 원자가 붙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유 바깥에서 특정한 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줘서 더 높은 상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 레벨이 더 큰 상태로 이걸 이제 역이 됐다. 에너지를 받은 상태, 역이.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펌핑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뭐 전류를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광을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것들을 이제 열을 공급해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빛을 입력돼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들이 막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래 메타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로 다시 떨어집니다.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하는 준준위 상태, 뭐 이렇게 부르는데,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 이 상태로 전자도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요만큼 에너지 차이는 열의 형태, 그러니까 포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포논이라 이름하는 열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열이 나는 이유는 이런 포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준준위 상태에 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전자의 그 시간 개념에서 아주 긴 시간이죠. 아주 긴 시간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특정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이 되면 전자들이 하나씩 자연적으로 방출할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어느 게 먼저 떨어질지 모르고 랜덤하게 떨어지는데 외부에서 어떤 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하고 동일한 에너지요 상태에 해당하는 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과 동일한 파장 그리고 동일한 위상의 빛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출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코히런스 포톤이라고 불러요. 우리 코히런트는 우리 배웠죠. 코히런스 가간습성. 그래서 파장과 위상이 동일한 빛들이라고 하는 거죠. 파장과 동일한 빛들이 동시에 출력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그 증폭된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하나의 빛이 여러 개가 증폭돼서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에서 L은 light고요, A는 amplified, S는 stimulated emission radiation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A가 amplified 증폭된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빛들이 증폭돼서 한 개가 여러 개가 만들어서 증폭돼서 나오기 때문에 증폭된 라이트다, 빛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 레이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출력 원리. 여러분들 이제 그 이런 개념의 그 레이저 방출되는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레이저는 자연적으로는 이런 레이저에서 나오는 이런 코헤런트 빛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빛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이저가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연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화돼서 만들어진 특정한 빛이 레이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루비 레이저가 있는데, 루비 레이저가 이제 레이저 중에서 이제 가장 최초의 이런 레이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펌핑을 해줍니다. 펌핑을 쭉 해주고요. 이게 이제 루비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빛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방정관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그 우리 사진 카메라 아주 오래 뭐 1920년 30년대 보면 카메라 이게 그 후레쉬 같은 거 찍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후레쉬 같은 게 전구를 두고 이게 팡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쩍하는 그런 그 것처럼 옆에 그 네온이나 어떤 그 제논이 들어있는 플래시 램프가 이 튜브 형태로 된 플래시 램프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루비 라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제논 라이트가 이제 플래시로 번쩍하면 여기서 나온 빛이 루비에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여기 낮은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준준위 상태 메타스티브 스테이트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방출이 되는 거죠. 방출돼서 어떤 특정한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된 빛이 방출이 돼서 출력이 돼요. 자, 이때 이렇게 그 유도 방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미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러를 놓고 처음 만들어진 빛이 두 배로 증폭되고 4배로 그다음 8배 이런 식으로 계속 증폭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폭되면서 일부가 투과를 하는 거죠. 미러에서 이런 그 옵티컬 캐비티, 우리 옵티컬 미러 2개를 둔 옵티컬 캐비티, 또 옵티컬 레조네이트, 또 패브릭 패럿 레조네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벌써 2과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레이저의 이런 형태의 패브릭 패럿 옵티컬 캐비티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라드에서 이제 그 빛이 증폭된 빛이 요 미러, 요 양단의 미러에서 증폭된 빛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코헤런트한 빛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온 레이저도 모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특정한 어떤 모드들을 여러 개, 우리가 광섬유에서 모드와 같이 레이저에서도 모드를 가지고 출력이 된다. 그래서 나오는 빛들의 인텐시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세미컨덕터 레이저 다이오드로 넘어갈게요. 실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세미컨덕터 레이저예요. 거의 이제 레이저의 발진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조가 달라서 그렇지 동일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그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펌핑을 해주는 그런 했다면 세미컨덕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빛 대신에 전류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LED에서 우리 한번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P형과 N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전자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홀과 전자의 에너지 밴드가 거의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홀로 재결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여기에는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홀은 낮은 에너지가 되고 전자들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들 때문에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간 에너지 상태에서 이 전자들이 여기 P형 반도체의 홀과 재결합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LED와 같습니다.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LED와 같아요. 근데 여기에 유도 방출된 빛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유도 방출된 빛은 왜 어떻게 필요하냐면 양쪽 단에 미러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LED와 레이저, 세미컨덕터 반도체 레이저는 미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것이 미러가 없을 때는 자연 방출이 일으켜서 LED처럼 나오고요. 미러가 있을 때는 그 미러에서 유도시키는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외부에서 빛의 자극을 받아서 동시에 같은 파장과 같은 위상을 가진 빛들이 출력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양 끝에 미러,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미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레이저 구조에서 어떻게 미러를 이렇게 미러 캐비티, 옵티컬 캐비티를 구성하는가, 이것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가 그 P형 반도체가 있고요. 아래쪽 N형 반도체. 요 사이에 공핍층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 공핍층에서 빛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클리버된 서피스 미러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두 개가 미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 사이가. 그래서 공핍층에서 나온 빛이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 나온 빛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만 빛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요 두 개 N형과 P형 모두 미러의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빛들이 어디로 나왔냐면 이 서피스로 나올 수 없고 여기 양단으로 빛들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세미컨덕터 레이저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미컨덕터 레이저 다이오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전류를 쭉 공급을 해줍니다. 전류를 쭉 공급해주면 옵티컬 파워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처음에 이게 레이저 다이오드의 앞에서 이제 여기에서 커런트 전류를 공급해준 전류를 0에서부터 점점 증가를 해줘요. 증가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그 세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천천히 올라가는 이 순간들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그래서 한마디로 LED와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LED의 방출
스폰테니어스 자연 방출에 의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특정한 커런트를 지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의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 특정한 전류를 문턱 전류라 불러요. 문턱 전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쉐러솔드 커런트라 부릅니다. 쉐러솔드 커런트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문턱, 말 그대로 문턱이에요. 문턱 전류라 그래요. 자, 이 문턱 전류를 기준으로 문턱 전류 전에는 LED처럼 스펙트럼이 나오고 문턱 전류 이후에는 레이저의 형태로 나오는 요것이 기준이 되는 전류를 문턱 전류, 레이저에서 문턱 전류라 부릅니다. 요게 이성부터는 이제 코헤런트한 레디에이션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사이드의 픽들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줄어든다기보다는 이 픽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 사이드 픽은 원래 그대로고 여기는 픽이 훨씬 더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레이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LED에서도 마찬가지로 P형과 N형을 바로 부착을 해서 사용했을 때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P형과 N형 사이에 이런 그 중간에 공피층의 역할을 해주는 또 다른 재료를 하나를 코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코팅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어서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높이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요게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서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들이 여기서 나온 빛들은 양단으로 가지 못하고 웨이브 가이드로 쭉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빛들이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인텐시티가 대부분 여기에 집광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헤테로 스트럭처, 헤테로 정션 스트럭처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구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을 중간에 하나를 더 넣었다, 이런 것을 헤테로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물질을 넣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같은 개념인데, 요게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P형, 그리고 요게 이제 N형,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공피층 역할을 해주는 액티브 레이어를 하나를 두고요.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드를 양단에 두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네. 지금 위랑 요것을 이제 실제 그 디바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가 지금 P형과 N형이 있고, 요 사이에 그 액티브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실제 이제 반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컨덕터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이런 그 캔 타입, 요게 이제 캔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요게 이제 PLD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예, 여기 버터플라이 타입 없네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캔 타입의 여기 안에 이렇게 안에 칩 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나, 여기 안에 또 칩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여기도 피그테일이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피그테일 없이 바로 프리스페이스로 레이저 광이 나오게 하거나, 이런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레이저나 LED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파장을 선택할 거냐,
네, 사용 파장, 얼마만큼 파워가 필요하냐, 출력 아웃풋 파워, 그리고 빔이 얼마나 퍼지냐, 이게 빔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빔이 얼마나 퍼지게 할 건가 하는 거, 그리고 광섬유로 커플링 시킬 거냐, 피그테일 돼 있는 거 쓸 거냐, 피그테일 안 된 거 쓸 거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빔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LED에서 출력되는 면이고, 그 면에서 LED가 출력이 됐을 때 출력되는 인텐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텐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옆으로 수직한 면에서 이렇게 인텐스가 만들어지고, 수평한 면에서 이렇게 인텐시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인텐시티 분포가 약간 이게 타원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타원 모양을 가집니다. 이게 보통 LED의 그 레이저 다이오드에 출력될 때 이런 식으로 그 빔 자체가 어시메트리, 이게 그 일랩틱한, 이게 완벽한 그 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네모난, 이게 지금 이제 웨이브 가이드 형태로 중간에서 빛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출력이 될 때 보면 여기 Y축은 X축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이렇게 빔이 퍼졌죠. 근데 여기 보면 Y축이 X축보다 더 F축 간격이 좁죠. 이게 좁은 것이 더 넓게 퍼졌습니다. 이게 이제 회절 때문에 그래요. 회절 리밋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절 배울 때 슬릿의 간격이 좁으면 빔이 더 많이 퍼지죠. 회절이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슬릿의 간격이 더 좁은 Y축이 더 많이 빛이 회절이 돼서 빔이 더 많이 퍼져서 나가게 되고, X축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회절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랩틱 형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LED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면 X축의 빔 다이미터, Y축 빔 다이미터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기본적인 특성이, 파워가 낮을 때는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파장에서도 파워가 나오는 이렇게 멀티 모드 형태로 나오고요. 파워가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싱글 모드 형태로 하나의 파장에서만 빛이 출력이 되는 이렇게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낮은 파장일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파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에 이럴 때, 통신 같은 데 사용하기에는 여러 이제 에러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렇게 파워가 나올 수 있도록 전류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매를 하면 동작 오퍼레이팅 커런트, 동작 전류라고 하는 값을 줘요. 그게 뭐 10mA 아니면 뭐 2A 이런 식으로 얼마의 커런트를 이 LED랑 또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얼마의 그 커런트를 걸어 주십시오, 얼마의 커런트를 넣어 주십시오라고 그 리커멘드 해주는 그 동작 커런트가 있습니다. 동작 커런트. 그래서 그 오퍼레이팅 커런트를 보고 그게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에서 주는 스펙의 성능을 다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우리가 요런 요게 여기 이제 그 출력 파워고요. X축이 커런트, 이게 동작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동작 커런트를 쭉 넣어줬을 때 처음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다가 어느 정도 그 임계 문턱 전류를 지나게 되면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LED 칩의 내부 온도, LED 칩의 온도가
0도일 때랑 25도일 때랑 50도일 때 이 레이징 되는 문턱 전류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LED에서도 외부 온도에 따라서 그 파장, 출력되는 파장과 선폭이 다른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은 출력되는 그 레이저 다이오드 주변의 온도, 레이저 다이오드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발질되면서 광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나머지 에너지들은 다 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막 50도,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 그 레이저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냐면 출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같은 커런트를 넣어줬는데도, 자 예를 들어서 50, 여기 한 60 요 정도 넣어줬어요. 자 여기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온도가 25도에서 처음에 25도에 동작을 하다가 점점점 그 오퍼레이팅 하는 동안 온도가 50도로 갔어요. 그러면은 파워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같은 커런트를 넣어주고 있는데도 온도 때문에 그 파워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LED 그 레이저 다이오드 칩의 커런트를 일정한 커런트로 유지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Distributed Bragg Reflector LED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이번에는 LD가 되겠습니다. LD. 여기서도 이제 브라그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브라그 리플렉터 하면은 이제 브라그는 보통 이제 리플렉터라는 말과 같이 많이 쓰는데 이 말은 굴절률이 연속적이다. 그죠? 주기적이고 연속적인 굴절률 분포를 가져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여기 브라그 리플렉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을 브라그 리플렉터로 특정한 파장만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여러 개의 파장의 빛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브라그 리플렉터가 특정한 파장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파장의 빛들은 다 없어지고 그 브라그 리플렉터가 반사시킨 파장만 계속적으로 유도 방출을 일으켜서 그 파장만 나옵니다. 이거 이제 파장으로 봐서는 싱글 모드 한 단파장의 빛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브라그 리플렉터 LED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LE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피드백 DFB 디스트리뷰티드 피드백 PFB 해서 여기 DFB 해서 DFB LD라고. 여러분 이제 DFB LD랑 DBR 앞에 DBR 이 두 가지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istributed Feedback LD 할 때 여기 Distributed Feedback은 DBR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DBR 같은 경우는 액티브 리전이 있고 거기에 사이드 쪽에 Distributed DBR 소자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예요. 부착을 이렇게 DBR 구조를 칩 안에 구조를 부착을 한 형태예요. 여기서는 액티브 리전이 아닌 거죠. 여기 액티브 리전이고 액티브 리전 바깥에 미러를 설치하는 구조라 그러면 디스트리뷰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액티브 리전 위에 주기적으로 굴절률 구조를 갖는 여기 레이어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진행을 해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한 빛만 여기서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한다. 그래서 그 DBR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주지만 구조 자체가 액티브 리전에 주기적으로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어서 싱글 모드 하나의 파장의 빛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DFB L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소개해 주고 싶냐면
우리가 그 특정한 파장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변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변이라는 얘기는 LD에서 보통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딱 만들어지면 하나의 파장만 딱 결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파장, 어떤 때는 람다 1, 어떤 때는 람다 2, 어떤 때는 람다 3, 이게 필요할 때 파장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지는 그런 그 레이저, 이걸 이제 튜너블 레이저라 그래요. 튜너블 웨이브랭스 튜너블 레이저. 그래서 웨이브랭스 파장, 튜너블 변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 레이저. 예, 그래서 튜너블 레이저 소스, 이게 많이 쓰는 것이 튜너블 레이저 소스에서 TLS라고 그래요. TLS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튜너블 레이저 소스, 예, 튜너블 레이저 소스, TLS. 파장을 선택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레이저다.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LD 칩이 이렇게 있고요. LD 칩이 있고, 여기서 이제 렌즈가 있고 광섬유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일부가 나갔다가 여기 렌즈로 다시 이렇게 방사됐다가 이렇게 그 표현광, 여기 렌즈를 통하면 이렇게 표현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엔티 리플렉션 코팅이 있어요. 엔티 리플렉션 코팅이니까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여기에 여기 인터페로메터 필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왔다가 여기 그린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그린 렌즈에서 패럴하게 들어온 것이 이렇게 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서 미러가 있는데 이 미러에서 다시 그대로 다시 온 상태로 돌아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LD로 들어와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인터페로메터 필터가 뭘 해주는가 하면 파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파장을 특정한 파장을 바꿔주는 역할이 여기 인터페런스 필터 이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앵글이라든지 또는 이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파장을 바꾸면 선택적으로 LD에서 출력되는 파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가변 레이저가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익스터널 캐비티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과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회절 격자를 배웠죠. 그래서 회절 격자를 가지고 이런 튜너블 레이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 보시면 튜너블 레이저를 회절 격자를 이용해서 회절 격자의 각도 변화를 줘서 선택적으로 특정한 빛을 반사시키는 튜너블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중에서 또 많이 쓰는 것이 빅셀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최근에 처음 제한된 건 이제 1997년도 제한됐는데 많이 사용이 안 됐어요. 최근까지. 왜냐하면 파워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제작 기술, 생산 기술이 좋아져서 상당히 파워도 높으면서 장점이 뭐냐면 다른 레이저 다이오드보다 생산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생산 비용은 저렴한데 원래 그 전에 이제 파워가 낮았는데 지금은 파워도 어느 정도 높은 파워의 생산비가 절감된 이런 구조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는데, 그걸 빅셀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빅셀이라 부릅니다. 보통 이제 LED, LD 이런 것처럼 빅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 용어, 일반 단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VCSEL, 빅셀. 그래서 빅셀을 이제 빅셀이 빅셀 레이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L 안에 레이저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빅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빅셀. 자, 이 빅셀이 어떤 단어냐면 버티컬,
예, 수직이란 뜻이에요. 수직. 캐비티, 수직으로 캐비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surface emitting, 표면 방출하는 레이저다, 이렇게. 그래서 캐비티가 버티컬하게 있으면서 수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뭐 픽셀 레이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 봐서는 뭐 어떻게 구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 이제 픽셀 구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레이저 구조를 어디서 만나게 되면 처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액티브 레이어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여기 액티브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여기 액티브 레이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전극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커런트를 걸 수 있는 전극. 여기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쪽이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서피스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서피스로 빛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표면 방출이죠. 서피스 에미션, 표면 방출인데, 뭐가 중요하면 버티컬 캐비티라고 하는, 버티컬 캐비티인데, 여기가 우리 앞에 살펴봤던 DBR 미러, 디스트리뷰티드 브라그 리플렉트 미러가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DBR 미러가 있어요. 위쪽 아래쪽이 DBR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미러가 하나씩 있는 거죠. 여기 전체가 미러니까, 이 전체가 미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 하나, 미러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버티컬로 캐비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수직, 여기 수직 캐비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징되고, 레이징된 빛이 위로 방출되는 이것이 픽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픽셀 구조는 이제 빛의 LED보다는 빛의 출력이 세요. 네. LED보다는 이제 출력이 약한데 LED보다는 출력이 세면서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죠. 자, 여기 DBR, 여기 DBR 미러에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구조를 코팅하고, 그 다음 코팅하고, 이거 층층이 코팅하는 거예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계속 코팅해 갈 수 있는 거죠. 코팅하다가 P형 반도체 코팅하고, 액티브 리전 코팅하고, P형 반도체 코팅하고, 그다음 인슐레이터 뭐 옥사이드 코팅하고, 또 DBR 미러에 한 층을 코팅하고, 그 다음 층 하면서 계속 넓은 대면적의 서브스트레이트에 계속 그 레이어를 그 위에다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쌓아간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씩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생산량이, 대량 생산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구조가 이제 픽셀이죠. 그래서 단가가 싸요. 근데 최근에 저렴하면서도 파워랑 또 파장 선택성도 좋아져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광학 회사에 가서 어떤 광원을 다룰 때 이런 픽셀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픽셀이 이제 이런 그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LED에 대한 거고요. 이제 그 광증폭기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폭기. 특별히 이제 그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증폭기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광섬유를 이용한 증폭기가 있고요. 하나는 반도체 레이저 기반의 광증폭기. 이걸 이제 세미컨덕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 부릅니다. 그래서 광섬유 증폭기는 파이버 앰플리파이어, 반도체 증폭기는 세미컨덕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광섬유 파이버 앰플리파이어 중에서 어뷸 도프트 파이버 앰플리파이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EDFA라고 하는 게 있어요. EDFA. 그래서 그 EDFA, 어뷸 도프트 파이버 앰플리파이어, EDFA라고 하는 요런 그 용어를 요것도 일반 용어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EDFA 하면 광섬유 증폭기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 싱글 모드 광섬유를 SMF 이런 것처럼 그냥 EDFA라고 하면
1550 파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 이렇게 보고요. 구조는 뭐 이런 이제 이건 다 완전히 이제 그 패키징을 해서 실제 통신 사업자들이 바로바로 적용하는 그런 구조의 그 최종 제품화된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EDFA의 동작 구조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 이제 광섬유가 있습니다. 여기 광섬유가 있는데 여기 안에 광섬유가 한 10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광섬유인데 이 광섬유는 특수한 광섬유예요. 어비움이라고 하는 그 지구상에 얼마 있지 않은 아주 희귀한 재료 물질이에요. 이걸 히토류 물질이라고 그래요. 히토류라는 것이 희는 아주 희박하다, 작다, 땅에 작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주 작은 많지 않은 물질, 히토류 물질. 그래서 어비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토류 물질 중에 어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광섬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EDF,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 그래서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라는 거죠. 어비움이 도핑 박혀 있는 광섬유 이렇게 보죠. 광섬유 코어에 어비움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물질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고 거기 한 10에서 20m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연결돼 있냐 보면 여기 이제 그 커플러가 있습니다. 커플러가 있는데 얘는 좀 독특한 커플러가 뭐냐면 두 개의 광섬유에서 오는 빛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기 커플러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자, 여기서 오는 빛은 파장이 1550인데 여기서 오는 빛은 파장은 980이에요. 자, 그래서 1550과 980의 빛이 하나로 묶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웨이브랭스 셀렉티브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몰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 이렇게도 들어가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터미네이션에 의해서 빛을 다 차단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빛은 어떤 빛이겠어요? 1550하고 980의 파장의 빛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로. 자, 그러고 여기 보면 980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980의 파장을 출력하는 레이저를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죠. 980이 1550보다 단파장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다. 980이.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은 에너지로 980이 이렇게 줬다가 이게 떨어졌다가 전자들이 떨어지면 여기서 방출을 하는데 이것이 1550이다. 이런 거죠. 1550 파장이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통신에 사용되는 이제 신호가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1550 파장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980의 빛이 여기 가서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의 어비움에다가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 신호가 약해진 1550의 디지털 신호, 정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있던 빛들이 1550의 에너지를 막 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이만큼 증폭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0의 빛,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1550으로 이전시켜준다, 전달시켜준다. 그것이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 앰플리파이어 EDFA의 가장 심플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펌핑 980 펌프로 이렇게 펌핑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준준위 상태로 떨어지면 1550의 빛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유도 방출을 하겠죠. 그러면 1550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광 신호가 들어오면 1550 같은 파장의 빛이 증폭이 돼서 출력이 돼서 광섬유를 통과하면서 손실된 빛, 에너지가 떨어진 빛이 이 EDFA를 지나면 에너지를 받아서 증폭이 한꺼번에 증폭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980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1480의 빛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런 그 어비움 도프트 파이버는 980 또는 1480 두 가지의 펌프를 다 사용을 가능하다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EDFA가 이제 그 흡수 파란색이 어떤 빛을 흡수하는가라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이 어떤 빛을 방출하는가 이런 방출 그래프가 되고 스펙트럼 또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득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가. 30dB다 그러면은 1000배 증폭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30dB는 1000배의 증폭, 들어가는 빛보다 1000배만큼 증폭. 그래서 여기 1530은 거의 한 1000배 정도고요. 여기가 요 정도 되면은 1000배보다는 좀 더 작은 정도의 증폭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마다 증폭률이 조금씩 다르다는 특성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DFA의 이제 그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반대쪽에서 펌핑을 해주는 거 있어요. 이걸 카운터 디렉셔널. 우리가 아까 그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펌핑을 반대쪽에서 해주는 거죠. 빛은 신호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펌핑은 반대. 광이 들어오는 빛과 광이 들어오는 그 방향과 펌핑 해주는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것을 카운터 디렉셔널 펌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코 디렉셔널 펌핑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신호와 펌핑 광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펌핑 될 때 코 디렉셔널 펌핑, 코가 이제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펌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펌핑을 같은 방향으로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 디렉셔널 펌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EDFA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바이 디렉셔널 두 군데 다 하는 거죠. 대신 이제 펌핑 소스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되겠죠. 비용은 증가되는데 이제 펌핑 효율은 또 그 비용에 따라서 또 같이 동시에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 디렉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신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정보화 실어서 보내주는 게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트랜스미터에서 정보 빛이 광 신호가 만들어서 들어가면 여기 EDF를 지나면서 증폭이 되고요. 링크를 통해서 가다가 또 손실이 일어나면 EDF를 지나서 증폭이 되고, 그리고 또 광섬유를 가다가 EDF를 지나서 또 증폭이 돼서 리시버에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EDFA가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광원 바로 앞에, 광원 바로 직후에 놓이는 EDFA를 특별히 파워 부스터라고 불러요. 파워 부스터. 똑같은 EDFA입니다. 똑같은 EDFA인데 트랜스미터 광원 바로 다음에 저기 광섬유로 들어가기 전에 빛 자체를 증폭을 먼저 시켜주는 거죠. 어차피 손실이 날 거니까 빛을 충분히 에너지를 줘서 증폭을 시켜주는 것을 파워 부스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링크의 중간에 놓이는 EDFA를 인라인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인라인, 라인 안에 있는 앰플리파이어다. 그래서 인라인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시버에 들어오기 직전에 놓이는 것을 프리 앰플리파이어라 부릅니다. 프리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EDFA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서로 달리 부른다. 동일한 EDFA라 하더라도 서로 달리 부른다. 이 세 가지를 다르게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EDFA의 이제 개인이 아까처럼 이제 뭐
우리가 10, 20, 30 10은 10배, 20은 100배, 30은 30배 증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출력 입력되는 펌핑 파워, 입력되는 펌핑 파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펌핑을 많이 해주면 게인이 크고 펌핑을 작게 해주면 게인이 작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근데 무한정 펌핑을 크게 한다고 게인이 계속 높아지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펌핑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포화되는,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펌핑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앞에까지 살펴봤던 것이 옵티컬 앰플리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미컨덕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 불러요.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SOA라 부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용어로 SOA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SOA, 세미컨덕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다 이런 거요. 자, 여기 세미컨덕터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레이저, 우리가 그 LD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캐비티가 없는 거, 캐비티가 없어요. 그 중에 그 레이저 다이오드 캐비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컨덕터 앰플리파이어는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커런트로 에너지를 주고요. 여기서 반대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고 신호, 이제 광 신호가 들어오겠죠.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SOA다. 이것도 대부분 다 SOA는 이렇게 전류를 공급해 주거나 또 광을 모니터링 해주는 이런 핀들이 있고요. 외부에서 입력과 출력해 주는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장을 증폭해 줄 거냐, 1285냐, 1050이냐, 이것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LED 칩에 따라서 파장이 선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광섬유 앰플리파이어와 SOA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섬유 앰플리파이어는 증폭해 줄 수 있는 그 파장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세미컨덕터보다. 자, 그러나 세미컨덕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장폭은 좁지만 그 재료, 반도체 칩 재료를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장에서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 파장 선택성이 옵티컬 파이버 앰플리파이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앰플리파이어는 주로 이제 그 1550 통신 대역에서 픽스 시켜서 많이 쓰고요. 세미컨덕터 앰플리파이어는 여러 파장 대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차이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차이가 있으면 파이버 앰플리파이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근데 세미컨덕터 앰플리파이어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게 작은 부피를 가진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세미컨덕터 앰플리파이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엔티 리플렉션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캐비티가 아닙니다. 이게 무반사 코팅. 그래서 외부에서 그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지 않도록 그대로 통과되도록 무반사 코팅 양쪽에 되어 있고, 들어온 빛은 여기 펌핑을 일으켜서 증폭이 돼서 증폭된 빛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그 파셜 미러를 둬서 조금 더 증폭 효율을 높이긴 하지만, 여기서 미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캐비티 미러 거의 한 9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그 미러가 아니라 파셜 미러 10% 20% 이게 조금만 반사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에 사용하는 그런 미러 형태가 아니다. 증폭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부분 반사를 일으키는 미러다. 이렇게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사용되는 이제 광원 중에, 이건 레이저는 아닌데
슈퍼 루미네센트 LED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LED가 선폭, 그러니까 나오는 파장의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이것을 더 넓혀서 아주 넓은 그 스펙트럼 선폭을 갖는, 보통 한 40에서 45. 근데 이걸 뭐 지금 요새는 거의 한 100나노까지, 이렇게 100나노미터까지 더 넓은 대역의 슈퍼 루미네센트 LED라고 해서 이 선폭이 넓은 것이 이용되는 그런 특정한 영역들, 또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용하는 LED가 슈퍼 루미네센트 LED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웨이브 가이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가져서 이제 출력도 이제 엣지 에미팅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구조인데, 이것을 이제 넣어주는 커런트 자체가 보통 LED보다 훨씬 더 큰 커런트를 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과제가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오늘 LED와 그리고 3장에 있는 LED와 4장에 있는 레이저, 또 옵티컬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 위주로, 또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장과 4장에 나왔던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 위주, 또 개념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출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기말고사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 사정 관계상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됐길 좀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관기술 응용 분야 또는 관기술에 대한 흥미와 또 이제 좀 자신감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길 바라고, 오늘 강의를, 또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